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8에서 19도로 어제와 비슷했고 낮 최고 기온은 경주가 31도, 포항이 30.2도로 당초 예보와 달리 2, 3도가량 높았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은 17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오징어잡이 여선들이 러시아 수역으로 첫 출어했습니다. 올해는 기름값이 내린 데다 실무 협상이 빨리 타결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오징어 체납기 여선 5척과 감시선 1척이 힘차게 구룡포항을 출항했습니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우리나라 체납기 여선은 모두 66척, 오징어 코테량은 5,500톤으로 연연 평균 어획량이 2,000톤임을 감안하면 넉넉한 편이고 이번에는 톤당 103달러로 3년째 갔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름값이 크게 내려 어민들에게는 희망적입니다. 면세용 기름값은 200리터 한 드럼이 11만 5천 원으로 지난해 평균 16만 원보다 28%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한 70일 동안에 조업하는데 경유가 400드럼 정도 소비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름값 인하로 한 1,500여만 원 정도 적게 됩니다. 또 지난해는 실무 협상이 늦어져 8월 초 중순에야 조업에 나섰지만은 올해는 지난달 이미 협상이 완료됐습니다. 오징어 회귀에 맞춰 조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선으로 기원할 수 있도록 기원을 담아서 지금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만은 용기를 갖고 좋은 실적을 갖고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가장 큰 고민은 갈수록 줄어드는 어자원. 러시아 어획량이 지난 2012년 2,400톤, 2013년 2,600톤을 넘었으나 지난해는 1,580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적당 어획고 역시 지난 2012-13년 2억 원을 넘었다가 지난해는 1억 원대로 떨어져 일부 어선은 출어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남하하는 오징어를 북한 수역에서 삭슬이 하려는 중국 어선과 남하하기 전 잡으려는 한국, 고갈되는 오징어를 두고 올해도 어자원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가 동국제강 포항제강소 2후판 공장의 폐쇄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취업 알선 등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포항시는 5개 협력업체 직원 300여 명 가운데 현재 10%를 전직시켰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폐쇄 이전까지 고용노동부, 포항상공회의소 등과 협의해 전직이나 재교육, 취업 알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국제강은 지난달 25일 후판 사업의 역량을 당진 공장으로 집약하는 대신 포항 2후판 공장의 가동을 8월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오늘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전례 없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통상 예산안이 제출되면 열흘 가까이 심사해 삭감하거나 증액되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안을 제출받고 닷새 만에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영세 상공인 지원 분야에 20억 원, 일자리 창출 분야에 73억 원 등 모두 105억 원 규모입니다. 김관용 경북지사가 오늘 오는 10월 중순부터 도청 이전을 시작해 11월 초까지 신청사로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추측만 무성했던 도청 이전 시기가 확정됐습니다. 이는 경북도의회가 11월 6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를 신청사에서 열기로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늦어도 11월 5일까지는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말로 신청사를 완공하는 경북교육청은 이전 준비 기간 등으로 도청과 이전 시기를 맞추기는 어렵지만 되도록 연내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각급 기관의 신청사 이전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민선 6기 2년 첫날을 맞아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은 오늘 구룡포항을 찾아 러시아 수역 조업에 나서는 선장 5명에게 비상 구급함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또 인근의 구룡포 전통시장을 찾아 수산물 등을 구입하며
메르스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경주시장과 영덕군수, 울진군수 등도 충혼탑을 참배하거나 전통시장을 찾는 등 의미 있는 행보를 했습니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포스텍에 해양 관련 학과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이 의원은 김도연 포스텍 총장 예정자와 만나 포항이 해륙 네트워크의 허브인 점을 감안해 포스텍에 해양 관련 학과 신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의 연구 성과가 지역에서 사업화로 이어지고 강소기업도 육성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도연 포스텍 총장 예정자는 포스텍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올 상반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378곳을 적발해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46곳을 형사 입건하고 위반 물량이 많은 업주 1명은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업체가 143건, 농산물 가공업체 25건 등의 순이었고 품목별로는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등이 많았습니다. 포항에선 수입산 족발과 보쌈 16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이 적발됐고 대구에선 수입산 막창 102톤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음식점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 대출 사기단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채무 상환에 시달리는 포항시민 등 6명에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대출해주겠다며 접근해 1억 2천만 원의 사기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37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공범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시설자금 명목의 신용보증을 받기 위해 사무실을 허위로 꾸미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을 썼으며 이렇게 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의 35%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단에서 최근 메르스 의료 폐기물 반입에 이어 음식물 쓰레기 불법 처리가 논란이 되면서 북경주 혁신위원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북경주 혁신위원회는 두류공단에 반입된 의료 폐기물의 원거리 이송 금지와 포항시의 음식물 쓰레기 반입 중단과 함께 해당 업체의 사업 면허 취소도 요구했습니다. 또 경주시는 두류공단 환경 개선 약속을 당장 이행하고 지역 주민들의 사전 동의 없이 환경오염업체에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주시가 시립노인 전문간호센터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며 공공비정규직 노조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직원 15명에 대해 경주시가 조례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3년간 임금 6억 2천여만 원이 체불됐다고 밝히고 노동부도 지난해 11월 경주시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며 시정 지시까지 내렸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측은 연간 7, 8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조례대로 임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며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경영 악화로 인한 불가피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중앙상가 상인회 상인 20여 명은 오늘 포항시 북구 6거리에서 두호동 대형마트 입점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상인들은 마트를 추진 중인 롯데쇼핑이 포항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2차례 패소했는데도 마트 입점을 고집하고 있다며 포항시가 골목 상권을 보호한다는 입장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